어디서 저런 사람들을 구해왔나 싶은 사람들로만 권력을 나눠먹는 모습만 보여줬습니다. 그렇죠? 자기들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검찰이 권력 수사만 하면 이 추미애 아줌마가 딱 맞고, 김명수라는 이상한 분을 대법원장을 시켜서 지금 재판이 진행이 안 되고, 이게 나라냐 하면서 권력을 가져가 놓고는 세상에 60년 동안 이렇게 권력을 사유화한 적이 없습니다. 이건 나라냐? 우리나라 대통령 후보라는 이재명 후보는 이 전과 사범의 동네 건달보다 못한 이 후보는 우리나라의 정치 초보 윤석열 후보 한번 공격해 보겠다고 우크라이나의 정치 초보 대통령을 잘못 뽑아서 우크라이나가 적골이 됐다고, 러시아를 잘못 자극해서 적골이 됐다고 전 세계의 웃음거리가 됐습니다. 지금 대통령 후보라고 나온 차는 정말 동네 건달보다 못한 사람이 나와서, 작범 수준의 사람이 나와서 지금 대통령 후보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창피하죠? 저도 창피해 죽겠습니다. 상상해 보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서구민 여러분, 대전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대전에 굉장히 자주 왔는데 여긴 처음입니다. 마치광장에. 근데 굉장히 좋네요. 아, 멋집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대전 시민 여러분들 이렇게 뵈니까 되게 좋고요. 제가 여기 와서 이렇게 멋진 광장에 서 있으니까 제 얘기를 좀 잠깐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우리 한국경제 공부를 해보니 60년 전만 해도 전 세계에 알려진 한국은 잿더미의 나라, 그리고 전쟁고아로 가득 찬 나라였습니다. 제가 한 25년 전에, 그러니까 27년 전에 공부하러 미국에 갔는데, 그때 세계 사람들이 우리를 보는 눈은 이제 먹고 사는 거는 해결된 나라인데 저 사람들은 자기들끼리 사기도 잘 치고 매너도 없고, 지금 우리가 중국 사람들 보듯이 그랬었습니다. 한국인 거리에 가면 한국 사람한테 사기치는 건 한국 사람이다. 그러니까 말로는 저 좋은 말 하지만 선진국 국민은 아니라는 대접을 받았습니다. 제가 한국에 돌아왔을 때 지하철을 타면 지하철 문이 열리면 일단 가방부터 빈자리에 던지고 뛰어가는 모습이 되게 많았습니다. 그런데 요즘 보면 굉장히 다릅니다. 그렇죠? 뭘 봐도 우리 국민들이 이제는 선진국 같아요. 점잖고, 그리고 아이들을 가르칠 때도 선진국 국민처럼 가르칩니다. 우리가 입으로 말하는 거하고 행동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한테 행하는, 다른 사람들한테도 잘 착하게 굴어라. 네가 다른 사람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도 다른 사람을 대접해라. 이렇게 선하게 가르칩니다.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저희 어머니 아버지는 저희에게 그렇게 가르칠 여유가 없었습니다. 저희 새끼 밥 먹이고 학교 보내고 교육시키는데 너무 힘드셔서 그냥 남들보다 열심히 해라. 밥 남기지 말고 먹어라. 이거 다 귀한 거다. 이런 말씀만 하셨거든요. 근데 요즘은 우리가 잘 살게 되고 다 서로 많이 배우고 이제는 다 인터넷이고 뭐고 모두 다 문화시민이 돼서 서로에게 참 잘합니다. 그렇죠? 이게 여기 와서 보면 이렇게 우리가 깨끗하고 아름답고 사람들도 아름답고 이렇게 빠른 시간에 이렇게 잘 사는 나라가 되고 마음들도 서로 착하게 아름답게 살고 있는 나라라서 저는 참 우리나라가 자랑스럽습니다. 그런데 지난 5년을 생각을 해보면, 우리 정치를 생각을 해보면, 되짚어보면 법무장관이라는 사람이 조국 장관 가족을 생각을 해보면 본인이 서류를 위조해서 자식들을 대학을 보내고, 윤미향이라는 국회의원은 위안부 할머니들한테 기부금을 횡령하고, 동료 국회의원들은
그 사람이 배지를 떼지 않도록 아직도 보호해주고 있고, 서울시장, 부산시장은 추잡스럽게 부하 여직원을 성추행했고, 그리고 뭐 그 잘생긴 안희정 지사도 그랬죠. 그리고 오만 망신을 다 당하고, 그리고 성남시장이라는 분은 대장동 8,500억을 사기꾼들하고 지금 뭐가 어떻게 됐는지 4천억짜리 도둑질이라고 하면서 사기꾼들이 돈을 해먹었고, 바보 아니면 같이 해먹은 거 둘 중에 하나죠. 지금 토건비리, 이 부패의 카르텔이 어디까지 가 있는지 모르겠고, 우리나라가 이렇게 빠른 시간 안에 단 2세대 만에 이렇게 선진국이 돼서 우리가 착하고 아름답게 문화시민이 돼서 살아가고 있는데, 지난 5년 동안 우리가 우리 정치를 보면 너무 후집니다. 그렇죠? 네, 맞습니다. 너무 후지고 구려서 정말 눈살이 찌푸려집니다. 5년 전에 이게 나라냐 그러고 국민들이 화를 냈습니다. 그게 뭐였습니까? 최순실 정유라, 권력의 사유화, 국정농단, 이게 나라냐? 우리가 생각하는 나라는 이거보다 훨씬 더 시스템이 좋은 나라여야 하는데 어째서 국가 권력을 이렇게 사유화했느냐? 국민들이 절망하고 분노해서 촛불 시민이 돼서 화를 냈습니다. 그래서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우리 헌정사에 단 한 번도 없었던 탄핵이라는 과정을 겪으면서 이분들이 정권을 잡았어요. 그런데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것이, 이 사람들이 해서는 안 되는 것이 권력의 사유화입니다. 그렇게 해서 권력을 잡은 사람들이 지난 5년 동안 보여준 것은 자기네 패거리 안에서만 해먹고 칼라먹고 어디서 저런 사람들을 구해왔나 싶은 사람들로만 권력을 나눠먹는 모습만 보여줬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자기들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검찰이 권력 수사만 하면 이 추미애 아줌마가 딱 맞고, 검찰을 망가뜨리고 사법부 김명수라는 이상한 분을 대법원장을 시켜서 지금 재판이 진행이 안 되고, 조국 장관 지금 1심도 아직 진행이 안 됐습니다. 이상한 재판관들이 다 무슨 아프다고 휴직 내고 해서 재판이 진행이 안 돼요. 사법부 망가졌죠. 공수처 거의 대통령 직속, 민주당 직속으로 만들어놔서 전 국민 사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관위도 지금 완전히 이상한 판결만 계속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민주주의를 지키는 파수꾼, 검찰, 법원, 그리고 선관위, 이게 다 망가졌습니다. 청와대 대통령이 약속한 게 뭡니까? 제왕적 대통령제를 손보겠습니다. 권력기관을 대통령으로부터 독립시키겠습니다. 철석같이 약속해놓고 대통령 비서관들, 청와대 고위공무원들이 지금 15명이 기소됐습니다. 울산 선거에 개입해서. 대통령이 대통령 친구 울산시장 시켜주고 싶다, 이 한마디 해서 대통령 친구를 당선 한번 시켜주겠다고 청와대 고위공무원들이 지금 때려 기소됐습니다. 이게 나라냐 하면서 권력을 가져가 놓고는 세상에 60년 동안 이렇게 권력을 사유화한 적이 없습니다. 이건 나라냐? 맞습니다. 이렇게 잘 살고 이렇게 문화가 꽃피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전 세계가 우리나라에 와보고 싶어 하는 나라가 됐습니다. 지금 여러분, 러시아가 깡패 같은 짓을 하고 있어요. 탱크를 앞세워서 옆 나라에 쳐들어가서 절대로 써서는 안 되는 무기를 써서 민간인들을 학살을 하고 있습니다. 그 나라의 초보 정치인이 미국이 도망갈 길을 마련해 준다고 하니까 그 초보 정치인이 도망갈 교통수단 필요 없고 우리에게 무기를 달라, 그거 얘기를 했고, 그리고 EU의 정상들이 모인 회의에 자기 영상을 보내면서 이게 살아있는 내 마지막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자유민주주의를 위해 싸우고 있으니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라고 얘기를 해서 원래 대충 면피만 하려고 했던 선진국의 정상들이 마음을 고쳐먹고 지금 다 일어나서 우크라이나를 도와주고 있습니다. 무기를 실어 나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대통령 후보라는 이재명 후보는 이 전과 사범의 동네 건달보다 못한 이 후보는 우리나라의 정치 초보 윤석열 후보 한번 공격해 보겠다고 우크라이나의 정치 초보 대통령을 잘못 뽑아서 우크라이나가 적골이 됐다고, 러시아를 잘못 자극해서 적골이 됐다고 전 세계의 웃음거리가 됐습니다. 지금 맞습니다. 우리나라가 이렇게 잘 살고 전 세계에서 한번 와보고 싶은 나라가 됐는데도 대통령 후보라고 나온 자는 정말 동네 건달보다 못한 사람이 나와서 세계가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러시아의 침략 전쟁이 지금 세계사에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인권과 휴머니즘이라는 것이, 자유민주주의라는 것에 대해서 단 한 번도 진심으로 생각해 본 적이 없는 작범 수준의 사람이 나와서 지금 대통령 후보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창피하죠? 저도 창피해 죽겠습니다. 지금 그런데 이 사람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우리 586 민주당은 젊을 때 김일성, 김정은 섬기던 버릇을 못 버리고 지금 이 와중에 전 세계의 선진국이 러시아와 같이 싸우려고 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우크라이나와 연대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 우리 정부는, 우리 김부겸 국무총리께서는 러시아 가스를, 북한의 가스관을 깔아서 우리가 끌어와서 북한의 이용료를 내게 해주는 그런 가스 사업을 지금도 계속해야 한다 라고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미쳤죠? 아니 북방 외교고 뭐고 다 때가 있고 일의 선호가 있는 거죠. 아무 때고 지금 전 세계가 자유민주주의를 지켜야 되고 러시아의 침략 전쟁을 규탄하고 우크라이나의 민간인들이 죽어가는 것을 가슴 아파하는 이때에, 이럴 때도 우리가 북한하고 우리는 잘 지내야 돼요. 러시아하고 중국은 북한 친구니까 우리도 열심히 잘 지내야 돼요. 러시아 심기를 보호해야 돼요. 이러고 있으면 우리는 국제 왕따가 되는 겁니다. 왜 우리가 국제 왕따가 되느냐? 우리가 입으로 얘기하는 가치를 우리가 지켜야 선진국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제가 27년 전에 미국에 처음 갔을 때 한국 사람들은 입으로는 자유민주주의지만 저 사람들은 아직 졸부 같아서 아직 자유민주주의를 제대로 하지 못하는 나라라는 평판을 갖고 있었던 것이 주눅이 들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국민은 이제 더 이상 그렇지 않습니다. 이 멋진 나라를 보세요. 저는 대한민국이 자랑스럽습니다. 그런데 이 586 민주 건달들은 정말 창피해 죽겠습니다. 입으로 얘기하는 가치를, 입으로는 인권을 떠들면서 우크라이나의 코미디언 대통령, 초보 대통령 때문에 저 모양 저 꼴이 났다고, 윤석열을 뽑으면 우크라이나 꼴이 난다고 민주당의 정치인들이 얘기하는 걸 보면 전 세계에 창피해 죽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가치를 세우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이 건달들을 몰아내는 것입니다. 그렇죠? 정말 동네에 돌아다녀도 뒤통수를 때려주고 싶은 이 건달 같은 이재명 후보, 그리고 전과 사범이면 애지간한 직장에 이력서도 못 냅니다. 그렇죠? 그런 사람을 후보라고 내세운 민주당 민주 건달들도 내쫓아야 됩니다. 그래야지 민주당도 발전하고 국민의힘도 발전합니다. 그렇죠? 그래야지 한국 정치가 발전하고 우리나라가, 대한민국이 미래로 갈 수 있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우리 청년들에게 기회를 열어주고 우리 청년이 세계를 향해서 세계의 선진국에 있는 젊은이들과 같이 어깨를 견주고 당당하게, 반듯하게
그렇게 선진국의 국민들처럼 똑같이 반듯하게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죠? 대전 시민 여러분, 오늘 사전투표 하셨습니까? 아직 안 하신 분들 내일 하실 거죠? 그게 우리 자존심을 세우는 길입니다. 그렇죠? 이 창피스러운 한국 정치를 확 바꾸려면 당장 이번 선거부터 꼭 참여하십시오. 맞죠?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